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11월 7일 목요일입니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21대 총선 공약으로 모병제를 갖다가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까지 대한민국은 징병제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남성은 누구나 국방에 의무가 있고 군을 가야 되죠. 근데 모병제 말 그대로 원하는 사람만 자기가 취직하듯이 군대를 가고, 근데 군대 가는 대신에 그 대신 월급은 한 3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 번쯤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에요. 지금 우리 뭐 호왈 60만 군대라고 네. 이제 칭하는데 네. 이걸 이제 징병제로 하기에 네. 두 가지 저항선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 한계에 부딪힌 거죠. 예. 첫 번째는 인구 절벽이죠. 예. 인구 절벽에서 지금 이렇게 많은 저 병력들을 차출해가는 건 불가능하고, 네. 두 번째로 심리적 저항이 너무 커요. 네네. 그래서 지금 뭐 헌재와 대법원으로 넘어가가지고서 지금 양심적 병역 거부 네네. 지금 인정한단 말이에요. 네, 뭐 그렇습니다. 대부분 지금 현재로는 네. 그 여호와의 증인, 뭐 특정 종교 관련된 분들이 네네. 이제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만, 네. 앞으로 그러면 나도 양심상 네네. 사람 죽이는 훈련 아닙니까? 그 전쟁이라는 것이. 그렇죠. 그거 못하겠다. 네. 라고 할 때 그 사람들도 어떻게 설득을 하겠으며, 두 번째로는 네. 지금 뭐 우리 뭐 기성 세대들을 뭐 50대 넘어간 분들은 전혀 이해 못하고 있는 일들이 생기고 있는 게 네. 여성 혐오, 네. 남성 혐오 이런 게 20대 30대 사이에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이제 젠더 간의 투쟁이죠. 젠더 갈등이 있는데 예. 우리 세대들이야 뭐 남자들이 군대 가는 거고, 네. 뭐 여자들이 뭐 그 대신 뭐 아이 낳아 기르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게 무슨 뭐 갈등의 소지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네. 이 젠더 갈등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병역입니다. 병역. 여자들은 왜 군대 안 보내냐. 네네. 근데 그 원인이야 뭐 네. 지금 젊은 층 일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자리가 없는데 네네. 우리는 2년에서 3년까지 뭐 기다리는 기간 포함하면 뭐 3년까지 네. 20대 아주 황금 같은 시간을 네. 병역 의무에 쓰고 있는데, 네. 그 기간 동안에 뭐 여학생들은 전부 뭐 공부해가지고 취직 다 하고 우리 일자리 다 뺐고, 네. 우리는 뭐 가산점, 병역 가산점도 없어졌잖아요. 네.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런 그 심리적인 또 인구 절벽에 의한 여러 가지 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네. 징병제가 지탱하기가 어려운 지금 환경이 됐다는 걸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그런 면에서 이제 어젠가 그저께 보니까 이제 경제부총리가 안 그래도 보면은 인구 이제 중장기 뭐 인구 계획 이야기하면서 군인도 결국 한 50만 군대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보면 귀화자들에 대해서도 병역 의무를 부과하고 등등등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순간에 노무현 대통령을 갖다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두 가지 의미에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합니다. 첫째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얘기 한 번 한 적이 있었죠. 군대 가면 썩는다는 표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이 20대 30대들이 절절하게 느끼고 있는 거죠. 네네. 우리 때도 그런 말은 있더라죠. 있었죠. 군대가 썩는다는 얘기했지만 네. 그렇게 뭐 문제가 되지 않았죠. 이제는 20대 30대들이 20대들은 군대 가서 썩는다고 남자들이 생각하고 있죠. 진짜로 이런, 이제. 이런 상대적 박탈감을 상대적 느끼는, 박탈감이죠. 느끼는 거예요. 두 번째 노무현 대통령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2002년 당시에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가 맞붙었을 때 그 해에는 선거가 두 번 있었습니다. 6월에 지방선거가 있었고 12월에 대선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행정수도 이전, 그때는 행정수도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수도 이전이라고 했습니다. 수도 이전이었다. 수도 이전, 수도를 갖다가 충청도로 옮긴다는, 지극히 어떻게 보면 충청표를 의식한 어떻게 보면 정략적 발상이었습니다마는 노무현 후보가 먼저 수도 이전 문제를 들고 나왔고, 그다음에 한 서너 달 지나서 뒤늦게 이회창 후보도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죠. 예, 근데 그것이 만약에 처음에 지방선거 언저리에 그 당시에 수도 이전 문제가 나왔을 때, 그때 만약에 이쪽 당시 한나라당 쪽에서도 그래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해보자라고 했으면 위야무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엔 반대를 했거든요. 반대하다가 뒤늦게 보니까 충청 민심이 안 좋으니까 다시 우리도 그러면 저 수도 이전할게 하니까 이회창 후보 쪽 빚도 안 나고 그 공은 고스란히 노무현 후보에게 넘어갔는데, 지금 저희 병역법 이 모병제 문제도 뭐 저하고 김영광 실장 사실 사석에서 몇 년 전부터 이 문제를 계속 갖고 많이
토의를 해왔고 논의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장 양정철 씨 있지 않습니까? 양정철 씨가 여기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고 아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20대, 있는 것 같습니다. 30대 남성, 20대 남성의 대통령 지지가 가장 낮으니까. 예. 그러니까 물론 이들의 발상 자체는 20대 지지율이 가장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낮으니까 그것을 갖다 만회하기 위해서 20대들에게 콕 와닿는 이 얘기를 한 겁니다만은 이거는 꼭 20대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앞으로 우리의 어떤 그 국방 원래 6.25 전쟁을 하기 전에는 우리나라 징병제 없었습니다. 참고로. 그렇죠. 6.25 전쟁이 나고 남북이 휴전이 되면서 징병제가 된 거죠. 자, 이 문제 한번 검토해봐야 됩니다. 지금 그 해간 뭐 안보, 뭐 병력 운영 측면에서 얘기한다면 네. 대한민국 군인이 너무 많습니다. 인구 지금 5천만 나라에. 예. 그게 제가 좀 찾아봤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5천만 인구 아닙니까? 5,200만쯤 되는데 5천만 인구에 우리 언필층 60만 대군입니다. 징병제. 네. 근데 그중 상당수 뭐 아시잖아요. 우리 김영환 실장도 보병 나오셨으니까 보면은 상당수가 그저 2년 반 3년 내내 훈련하고 보면 대다수 보면은 풀 뽑고 막 그러잖아요. 네. 뭐 흔한 얘기로 땅 팠다가 덮고 땅 팠다 덮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나마 우리 김영환 시장 나온 24단은 양기사라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아주 최정의 기계화 보병 사단이라서 그나마도 나은 거지 일반 보병 사단은 할 말도 없는 거예요. DMZ들이 지키고 있다는 측면도 많죠. 비무장지대를 지킨다. 사람으로 지키는 전선에 이제 쭉 이제 선을 지어서 일렬을 지어서 밤에 인간띠로 지키는 거죠. 근데 자 일본이 1억 3천 인구입니다. 1억 3천 인구에 일본 자위대가 23만 8천입니다. 물론 여긴 당연히 모병제고 그러니까 다 이 직업군인들이죠. 근데 23만 8천이라도 결코 이게 작은 게 아닌 게 유사시에는 23만 8천은 다 간부입니다. 네. 만약 진짜 대규모 전쟁이 일어난다 뭐 예전식으로 1, 2차 그러면 1억 3천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때 전쟁 때문에 바로 징병으로 전환하는 순간 간부 23만이면은 일반 사병까지 하면 150만 군대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자, 영국이 우리보다 인구가 좀 많은 6,650만 인구입니다. 영국 세계 최강의 부대 중에 하나죠. 네. 군대 20만 5천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항공모함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6,500만 인구에 36만 5천입니다. 군대가. 그다음에 한 20여 년 전에 통일된 동서독이 통일된 독일이 인구가 8,200만인데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러시아하고 맞붙어 있는 그 독일의 군대는 최정예 부대가 18만 4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병력을 뭐 지금 60만이지만 한 20만에서 30만까지 이제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네. 이걸 제일 반대하는 게 육군이에요, 사실은. 아니, 우리 정확히 장군이죠. 장군들이죠. 보수 정권 내부에서도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논의가 있었으나 육군이 뭐 상당 대부분 차지. 지금도 육군 뭐 장성수 줄인다 뭐 이런 게 조금 있까지만 네. 이 전반적인 틀에 대해서 네. 공론을 한번 모아볼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다고 봐요. 저 자유한국당도 네. 그 지금 그 장성 출신도 없잖아, 하나도 없잖아요. 하여간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토론하다 보면은 답이 나오는 게 우리나라 지금 병력 육군 병력 운영에 가장 잘못된 것이 인간 사슬을 만들어 가지고 밤새도록 DMZ도 지키고 있는데 공관병이지 뭘. 공관병 같은 그런 서비스를 다 받지 않소. 그거 너무 그렇게. 아니 공관병뿐 아니라 군대가 그렇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자 육군 사단들 10여 개 사단들이 DMZ를 선을 따라서 쭉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전투 사단이죠. 그러니까 그런 건 어디 단순하게 얘기한 분들은 DMZ로 요새 무장 간첩 보낼 이유가 뭐 있냐? 뒤로 지금 비행기 타고 다 들어오는데. 네. 거기 뭐 DMZ 침범하는 거로 사람을 지킬 게 아니고 사단들은 뒤로 다 빼내고 더군다나 그렇죠. 거기에 있는 우리의 핵심 전투 역량들이 북한의 장사정포 다연장 로켓포의 화점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화망이라고 그러죠. 화망 안에 들어가 있는 거를 이 가장 미군들도 늘 지적하는 게 정말 한국군의 가장 멍텅구리 같은 병력 운영이 이것이다. 그 인해 전술 아닙니까? 이거 뒤로 다 빼내야죠. 그럼요. 뒤로 빼내서 기동군을 해서 한다면은 탱크로 기계화하고 네. 이라크전에서 지난 2003년 이라크전에서 네. 미국 정규 병력으로 들어간 건 3개 사단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예. 지금 미 2사단 뭐 화력이 우리나라 4, 5개 사단과 맞먹는다 그러는데 쭉 일렬로 인간 사슬로 DMZ 지키는 이런
어리석은 냉전 시대의 이런 얘기하면 또 육군은 또 펄펄 뛰죠. 지금 뭐 통일도 아직 안 됐는데 병력 감축 문제는 통일 이후에 하는 게 낫다라는 게 입을 꽉 막아온 거죠 지금까지. 그렇죠. 더군다나 군사정권적인 성격이 있었던 까지는 군인들이 또 워낙 입김이 있었고 해서. 셌으니까. 근데 그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런 논의가 진전되지도 못했고 네. 군 내부에서는 네. 가장 많은 장성들을 가지고 있는 육본 합참을 차지하고 있는 국방부를 차지하고 있는 육군들이 이런 얘기 이제 뭐 성우회 이런 데서도 뭐 통일도 안 됐는데 네. 북한이 수백만 군인데 아니 뭐 이라크 그 국경 수비대는 뭐 100만 명 안 된다. 100만 명 갖다가 네. 일거에 무너뜨렸죠. 이거를 기계화. 지금 자유한국당도 네. 공약으로 맞선다가 아니고 네. 정말 우리 안보 체제에서 이런 이제 60만 대군 체제, DMZ의 인간 사슬형 방어 체제가 지금 필요한 것인지 네. 기동군으로 뒤에 후방에서 그리고 그거를 지금 안 하겠다는 애들 불러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사기가 높고 전투력이 높은 부대가 어디입니까? 해병대죠, 당연히. 해병대죠. 해병대는요, 전원이 다 자원 입대입니다. 누가 뭐 흔한 얘기 차출된 게 없어요. 해병대는 해병대 가려고 심지어는 4수 5수까지 들어온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해병대는 최정예 부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왜? 내가 원해서 갔으니까. 지금 뭐 북한이 핵무장으로 이제 북한은 소련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로는 재래식 전력은 이제 남쪽과 대한민국과 안 되니까 핵무장 네. 뭐 그다음에 이제 탄도미사일 개발로 들어갔는데 그걸 방어하는 것도 육군을 많이 유지하고 있다고 그걸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핵은 핵으로 또 대응해야 되는 것이고 대응해야 되는 것이고. 그 강력한 기동군으로 편성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라면은 자유한국당이 이제 보수라는 이름도 부끄러운 당이지만은 예. 자유한국당도 모병제를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검토해봐야 돼. 심각하게 검토해야죠. 그리고 이제 기동군이라는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 기동군이라는 것이 다른 의미가 아니라 기계화를 의미하시는 거고 전자화를 얘기하시는 거고 정예화를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요.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전 같이 뭐 탱크가 부족하고 2차 세계대전 초반, 아니 정확히 1차 세계대전 때는 그땐 탱크라는 것이 진짜 뭐 몇 대 안 됐고 주로 말로 움직일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 수로 그저 예를 들면 솜강 전투 같으면 하루에 3만 명이 죽습니다. 그런 시절이 얘기 요즘은 다 기계화돼 갖고 뒤에 탱크들이 뒤에 쭉 뻗어 있다가 유사시에는 모든 부대들이 왜 군인들이 걸어갈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죠. 그때는 뭐 카터필라라고 그러죠. 그 보면 장갑차 타고 그다음에 뭐 모든 험비를 타고 일거에 딱 몰고 가면 되니까 수를 줄이고 그 비용을 갖다가 이제 모병제라면 아까 말씀드린 데 해병대 같이 이제 그리고 특히 보면 그 요즘 가장 큰 문제가 군대 이제 그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특히 이제 뭐 포병 다음에 무슨 기갑병 이거는 보면은 굉장히 전문성을 요한답니다. 그렇죠. 훈련받고 자대 배치되면 곧 제대라는 그 지금 병사들이 훈련받고 자대 배치돼서 밥 몇 숟갈 떠먹다 보면 제대하게 된대요. 그러면 이게 안 돼. 그래서 이제 보면 내가 이제 군에서 한 최소한 10년 이상 근무하고 월급 받고 20년 근무하고 내가 상사까지 하고 나중에 내가 군인연금 받겠다 하는 그런 젊은이 있습니다. 체력 좋은 젊은이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일자리 훈련시켜야죠. 청년 일자리를 주는 것도 있고 제가 이스라엘을 가가지고 이스라엘 최전선에 레바논과도 직경을 맞대고 있고 시리아하고도 갔는데 그게 DMZ라고 돼 있더라고. Demilitarized Zone, 비무장지대니까 레바논하고도 전쟁하고 시리아하고도 전쟁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북부에는 DMZ가 있는데 거기 지키고 있는 군인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내가지고 갔던 그 이스라엘 외교부 직원한테 물어봤어. 아니 DMZ도 지키는 군인이 하나도 없냐 했더니 그걸 왜 지키냐고. 우리 밀고 올라온 거 아니 저기 우리 도발할 기미가 있어. 우리는 DMZ 열고 우리가 올라가서 전쟁을 벌이는 거고 쳐들어온다 그러더라도 뒤에서 기동군 대기하고 있다가 오는 데 가서 탱크로 폭격기로 전쟁을 하면 되는 거지. 거기 왜 밤새도록 그걸 지킬 필요가 뭐가 있냐. 저도 그게 깜짝 놀라요. 우리는 밤새도록 잠 안 자고 DMZ 지킨단 말이에요. 새로운 발상, 전략적인 통찰을 통해 가지고 지금부터 뭐 없애자 뭐 이렇게 뭐 목표라기보다는 모병제를 근간으로 해가지고 우리 군을 스마트하게 감군하고 줄이는 거에 대해서도 터부를 갖지 말고 해야 될 바로 그 시점이 온 겁니다. 오늘 말의 핵심이고 이제 뒤에 사정 하나 달자면은 그저 아까 발상의 전환이라고 그랬잖아요. 2차 세계대전 초기에 독일군이 프랑스군을 단 2주 만에 깨부순 게 바로 발상의 전환입니다. 전격전이죠. 기존에 보면 보병 중심, 진지전 중심이 아니라 탱크 중심으로 밀고 가고 그다음에 공군. 그 보면 공군들이 우에서 뇌격기라고 그러죠. 공격하고
그렇게 연합작전 펼치면서 일거에 세계 최강의 그 당시에 프랑스 육군을 무너뜨린 게 독일이죠. 네.